네, BBS 아침저널 제주는 한 달여 동안 이 3.8 세계 여성의 날 특집 인터뷰 진행하고 있죠. 그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 할머니들의 깊은 주름 속에 피어난 꽃 한 송이는 우리 삶 속에서 희망의 이정표라고 표현하며 제주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할망은 희망을 펴낸 정신지 작가님 모시고 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V에서 많이 뵀어요. 그러세요? 조잘조잘이엔 햄스다. 할머니들한테는 굉장히 인기가 좀 많으실 것 같던데. 그렇다면은 다행이고요.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셔서 이 웃음소리 듣고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오일시장 할망장 같은 데 가시면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시지 않으실까. 조잘조잘이다 하면서. 할머니들이.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신지입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저는 이제 제주에서 지난 한 14년 정도, 할망들,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제주의 노년 여성들을 만나면서 그 스치면서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또 나누는 일을 하고 있고요. 할망은 희망이라는 책에서도 그걸 이제 글로 살아오신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KBS 제주 보물섬에서 8년 정도 한 360화 정도의 이야기를 삼친들하고 같이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좀 그분들의 지혜를 세상하고 나눠보고자 걷고 있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14년 동안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네, 어떤 한왕보난 경대수다. 그러시군요. 또 구수한 제주어로 또 표현을 좀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이제 어르신들 그야말로 이제 할머니 중심으로 만나 뵙고 그분들의 삶을 좀 이야기를 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할머니들의 목소리를 좀 기울이시면서 이렇게 좀 할머니 목소리를 좀 들어야겠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제가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저는 이제 제주에 돌아오기 전에 고등학교를 여기서 졸업하고 일본으로 가서 그곳의 대학과 대학원에서 12년 정도 지역 연구학이라는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짧게 얘기하자면 한 사람 아니면은 한 마을, 한 지역의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작은 곳에서 이제 큰 세상을 들여다보는 그런 좀 이제 학문으로 말하면 문화인류학, 사회학, 지리학 이런 선생님들한테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서 제대로 걷고 보고 듣는 방법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끼치지 않고 즐겁게 나눠가는 방법에 대한 거를 좀 배웠는데 이제 2012년에 제가 돌아왔을 때는 이런 걸 익혔으니 이걸 해야지가 아니라 어떤 청춘 말기에 오는 우울증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 잘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기도 하고 실현도 하고 또 뭔가 될 것 같았던 일이 내 의지랑 상관없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거를 20, 30대 말에 이제 30대 말 정도에 이제 경험을 하면서 제주도에 우연히 왔을 때 되게 힘들었었던 시기 같은데 우연히 제주의 지역을 걷다가 그곳에서 요즘도 많이 보이지만 폐가라든지 낡은 마을의 풍경을 이제 처음으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몰랐던 제주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버려진 어떤 물건이나 집만 보다가 마치 나와 같구나 생각하면서 보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곳에는 삼촌들이 계셨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 뭐하러 왔냐. 무시거 훔치러 와시냐. 나 약장수한테 약 안 산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게 재밌게 만난 할머니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저의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처음 만나면 그러겠죠. 어디서 온 누구냐가 제일 궁금하다 보니 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정성스럽게 소개를 하고 그러다 보면 삼촌들도 자기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서 제가 겪은 것들에 대한 위로 그리고 토닥임 그거와 동시에 또 하시는 이야기 중에 제가 정말 무지했던 그분들의 젊음을 관통했던 역사적인 이야기 제가 할망이라고 모시는 분들은 손주 손녀가 있으면 모두 할망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만나고 싶은 할머니들은 제주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셔서 제주 4.3을 겪으시고 한국전쟁이라는 그런 정말 3종의 비극 세트 같은 이런 것들을 겪으시고 세상이 자기와
의지와 상관없이 무너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계속 경험하면서 그것을 3번이나 공식적으로는 3번이죠. 이걸 일으켜 세웠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 저는 그분들이 가진 힘을 인간력이라고 말을 하곤 해요. 그런 단어로. 그래서 그 무너진 세상을 일으키는 방법 이분들한테는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 힘을 그분들이 살아계신 동안에 어떤 목적을 가지지 않고 저와의 유쾌한 만남이라는 걸 통해서 하면 저도 유쾌하고 삼촌들도 어떤 목적에 의해서 4.3을 이를테면 어떤 힘들었던 고난의 역경의 그 이야기를 역으로 인터뷰 당하기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걸 자연스럽게 끄집어내서 우리도 영 살아시나 너네 아무 걱정 없죠? 라는 그런 그러시겠죠. 이야기를 드러내려면 사실 교묘한 그 장치와 도구와 무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건 뭔지 그거는 궁금해야 될 텐데. 영업 비밀입니다. 아니 농담이고요. 예. 지금 같은 거예요.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저에 대해서 모르시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서로 웃으면서 진솔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계속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었고, 물론 그러겠죠. 예, 이거 하다 보면 부딪히고 또 이렇게 할머니들이 계속 응원해 주시고 무너져도 괜찮다는 그 가르침을 받으면 정 작가님께서는 네네. 할머니 통해서 굉장히 자신이 좀 우울했던 것을 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정서적 위안을 받았고 그 치유가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또 활동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치유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그러니까 하고 저는 계신 거고. 뭔가 이제 저도 이상한 불교 신자이긴 하지만 그 절에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지난 10년 동안 뭔가 저만의 수양을 하는 것처럼 매주 할머니들을 만난 것 같아요. 절에 가듯이 모르는 할머니 집에 가서 그냥 아무 연고도 없는 그야말로 그냥 무작정 찾아가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조잘조잘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그냥 이게 새가 조잘조잘 거리잖아요. 근데 어떤 할머니가 저와의 대화 끝에 아이고 조잘조잘 생이가 왔다 가는 거 남다 이렇게 말씀을 해줬는데 거기서 진짜 이거다 싶었던 게 새가 와서 아무리 시끄럽게 한다고 사람이 귀찮아서 쫓아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시 그분들의 삶에 앉았다가 훅 날아가는 정도의 그런 기술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겠죠. 제가 기억되려고 노력하거나 그분들의 삶에서 진짜 친손주 마냥 이쁨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잠시 마당에 앉았다가 가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도 어쩌다 조절조절이라는 별명이 생겨서 저는 정말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음의 문이 좀 넓어졌다 그래야 될까요? 세계를 보는 눈까지 좀 그 역사를 꿰뚫고 계시니까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제가 제 세계관이 넓어졌다고 한다기보다는요. 그냥 그분들의 세계관이 얼마나 넓었는지 이를테면 저희 같은 세대는 원하는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어떤 학교에 들어가고 취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발품을 팔아서 여러 나라에 가면 마치 세계관이 넓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분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우물만 파고 한 지역에서 그냥 한 이웃 바깥에 올레 바깥에 나가본 적이 없으면서 또 그분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우주관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할머니들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그죠? 이 8글자의 세계관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것이라서 이게 그냥 살다가 보면 사라졌다라는 수동적인 어떤 삶의 태도로 보여질 수가 있지만 사실은 약간 불교의 세계랑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부처님도 어떤 커다란 기둥이 있어서 거기 세상이 세워진 거를 너희들이 나눠서 이 안에서 살아라가 아니라 그 기둥이 무너질 때도 있고 또 이 공간 자체가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그 정말 오고 가는 바람 같은 그 와중에 나를 통해서 남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수양이고 그 끝까지 가는 길이라고 제가 불교 잘 알고 있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알고 계십니다. 약간 그런 느낌을 제가 막 지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들이 이제 살다 보면 사라진다 하다가 이제 죽어지지도 못해서 걱정인 분들이 많으세요. 90, 100이 되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지 저는 가서 목격을 많이 해온 사람. 하루 어느 날 갔더니 그 자리에 꽃만 남고 할머니는 어딘가로 여행을 떠난 상황. 울어보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그분들의 이야기가 저는 1000명이 넘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가 그냥 길을 걷다 보면 정말 그 가르침처럼
이렇게 따옴표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하늘에 뭔가 그 돌아가신 구엄의 어떤 할머니, 물질 한평생 하신 할머니가 하신 말이 따옴표처럼 딱 들렸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기들은이 아무리 조가도 오래 안고 있으면 무거워. 경애도이 절대로 무겁된 말하면 안 돼요. 복이 벗어져. 초마사돼. 아는 자식이 나 자식인데 절대로 무겁된 곧지랑 말아야 해 하면서 마지막으로 맞아요. 하신 말씀이 무거워도 그러니까. 나신 뒤 온 것은 전부 나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아침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뭔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터덕터덕 걷고 있는데 할머니가 말씀하신 무거워도 나한테 온 건 다 내 것이다 라는 자세로 제주의 그 무너진 역사의 균열을 메꾸면서 살아오신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감히 여성의 날에 불교 방송의 청취자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 저 계속 이렇게 주맹기 클러놓으면 3시간도 4시간도 얘기한 사람이라서 그러면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그럼 이 할머니들 삶들을 좀 쭉 지켜보셨고 또 물론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받을 그 교훈이라는 게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교훈을 우리에게 좀 전해줄 게 있다면 여성의 삶으로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인간이 태어나면 진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곳에서 선택하지 않은 시대에 태어나서 예. 산다는 차이는 건 이제 공통적인 건 있지만 사람이 일어나서 걸음마를 배워서 걷다 보면 뛰게 되고 예. 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보통 남성들은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을 먼저 생각해요. 근데 인간은 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뛰다 보면 무조건 넘어져요. 그리고 넘어진 후에 일어서기도 하고 예. 또 일어섰는데도 또 넘어지고 넘어지면서 인간은 할머니들의 삶처럼 죽음이라는 그 완주 마라톤을 향해서 계속 넘어지면서 일어났다가 그렇게 예.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걷다 보면 우리 뛰게 되고 뛰다 보면 난다. 이게 아니라 뛰다 보면 당연한 거다. 넘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넘어져서 고만이 있어도 괜찮고 근데 놈이 넘어지면 거기 가서 아프지 않냐고 토닥토닥 해주기도 하면서 정말 커다란 업적을 세우기보다는 같이 뛰다가 넘어진 사람들끼리 서로 보듬으면서 살아온 역사가 예. 우리 주변에 계신 집에 계신 어머니, 할머니들의 삶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몰랐지만 이제 여성의 날이잖아요. 여성의 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요즘 세상에 정말 보이지 않는 여성의 힘을 찾는 그런 재미난 취미 저처럼 이런 일들을 각자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진리의 말인데 사실 이 세상에 정말 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뛰다가. 그렇죠. 예, 이거는 진리이고 그런데 우리는 잠시 그걸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자꾸 날려고. 예, 바로 안다면 그렇게 스스로에게 오는 그 괴로움도 좀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세상이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는 것보다 더 조금 핵심적인 게 세상이 내 의지랑 상관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무너지고 있고 그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를 잊지 않은 상태로 예. 우리가 어떻게 졸바로 서 있을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저는 할망들을 찾아갑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이제 할머니들 좀 뵈러 가가지고 그런 지혜를 좀 얻었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까지 정신지 작가님이었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